안녕하세요. 베이스 필터 부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슬램케이어 슬램덩크 스터디에서 베이스 필터 부분의 발표를 맡은 박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꼭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우리 베이스 필터,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recursive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recursive 베이스 필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베이스 필터의 수학적인 정의와 그 수식을 유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베이스 필터를 리커시브한 폼으로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필터들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수식을 유도해 보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 때 개념적으로 이 베이스 필터를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도한 베이스 필터를 두 가지 개념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베이스 필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해보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베이스 필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Probabilistic Robotics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인 모바일 로봇 매핑이라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보시는 것처럼 1차원의 하나의 공간을 가정하고 로봇이 이제 빨간색 로봇 친구가 한 명 있죠. 이 로봇이 쭉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도어와 낙도어에 대해서만 외부를 observe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봇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테이트, 즉 위치에 대한 분포가 현재 유니폼한 분포를 띠고 있죠. 일직선에 이렇게 쭉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이 그러면 현재 나의 위치, 스테이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현재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로봇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이때 로봇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센서를 이제 쏘고 다시 센서 값을 받았을 때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스테이트에 대한 즉 특정 뭔가 이 observation에 대한 빌리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즉 문이 있는 곳에는 첫 번째 있는 빨간색 분포를 보시면 현재 given state가 있을 때 z observation의 분포가 문 쪽에서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state에 따른 belief function이라고 아래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봇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모션 혹은 컨트롤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만큼 우리가 방금 정해줬던 belief function도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belief의 정의는 특정 state x가 주어졌을 때, 즉 given x 상황에서 z, observation의 분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움직여주면 분포도 같이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션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이 분포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스무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5m 움직이라고 우리가 모션 컨트롤을 줬을 때 실제로는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4.95m 정도만 갔을 수도 있고 혹은 5.1m가 갔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정해준 컨트롤이나 모션에 대해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스무스되고 움직인 만큼 같이 분포가 이동해주는 하나의 스무스 무브드 분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봇의 스테이트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센서를 쏴줍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x가 given 되었을 때 z, observation의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움직이기 전 현재 지금 처음에 첫 번째 문에 있었던 스테이트 상의 검은색 분포는 그대로 두고 로봇이 두 번째 문으로 움직였을 때 얻어낸 빨간색 센서 값으로부터 얻어낸 빨간색 분포를 알게 되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로봇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를 같이 고려해 주는 것이죠. 즉 과거의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과 현재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을 함께 고려해주면 맨 밑에 벨리 펑션이 나아가는 것처럼 로봇의 현재 위치에 높은 확률값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위치로 갔을 때도 이러한 과정을 리커시브하게 반복을 해주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는 리커시브하게 이전 스테이트 정보를 이용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로봇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컨셉추얼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접근해주는 방법, 이 제기적인 철학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베이스 필터라는 것입니다. 특정 스테이트 X가 주어졌을 때 디스트리뷰션 Z, 즉 옵저베이션에 대한 분포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 사건 하나의 특징이 주어졌을 때 혹은 하나의 사건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건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까지 논의했었던 이 베이스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베이스 필터의 목적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observation Z와 control U가 주어졌을 때 이 로봇의 현재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인 X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belief 펑션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t 시점에서 스테이트를 알고 싶을 때 정확한 위치를 포인트로 딱딱 집어낸다기보다는 확률 분포로 접근을 해줍니다. 즉, 첫 번째 시작했던 1부터 t까지의 z, observation과 control, u가 있을 때 xt의 확률 분포, 즉 어떤 위치에 스테이트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가 라는 확률 분포로 우리가 belief 펑션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베이스 필터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이름값을 한번 해줘야겠죠. 우리 베이스 룰을 적용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확률 분포를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처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이스 룰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한 예시로 가져와 보는데요. X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C가 함께 일어날 사건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PX분의 PX 바 C 곱하기 PC처럼 베이스 룰을 적용해서 기본적인 확률 분포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요식 PXT 바 X1부터 T까지 그리고 U의 1부터 T까지라는 식은 자, Z와 U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T의 X의 분포를 보는 거죠. 우린 여기서 ZT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ZT를 앞으로 가져와 주면 XT가 한번 뒤로 가져야 됐죠. 왜냐면 베이스룰의 하나의 키 테이크어웨이 중에 하나는 X 사건이 일어났을 때 C에 대한 확률 분포를 C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X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이스룰의 하나의 키 테이크어웨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ZT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 XT를 뒤로 보낸 다음에 PC를 써줬던 것처럼 XT에 대한 분포를 한번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PX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T와 ZT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즉 Z 같은 경우는 1부터 T-1까지, U 같은 경우는 아무데도 건들지 않았으니까 U1부터 T까지의 분포를 분모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분모 부분은 상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부터 t-1까지 observation 그리고 1부터 t까지의 우리가 컨트롤을 어떤 인풋을 주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률 분포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노멀라이징 텀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것을 작성해 준 것이 이 이타라는 것입니다. 즉 이타라는 상수를 변경을 해주고 훨씬 더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서 앞서 정했던 빌리프 펑션을 한번 풀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마크업 어썸션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앞부분에 있는 요 친구, 요 부분에만 집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t 시점에서의 요 observation z는 과거의 observation과 혹은 현재까지의 컨트롤들의 묶음은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observer 센서를 보내가지고 observation 한 값이 z이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트만 얘만 영향을 받고 과거까지 있었던 스테이트 observation들의 변화, 죄송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들의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마크업 어썸션을 적용을 한다면, 즉 현재의 사건은 그 바로 직전을 제외하고 이전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마크업 어썸션의 테이크어웨이 중에 하나죠. 즉 이때 마크업 어썸션을 적용하면 여기 뒷부분에 있는 값들을 모두 삭제해줘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다이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뒷부분을 한번 좀 만져줄 건데요. 여기 뒷부분에 있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Law of Total Probability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폼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트리키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굳이 인테그랄 폼으로 뜯어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이스 필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리커시브한 형태로, 즉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에다가 무언가를 더 얹어서 현재 스테이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죠. 예시로 간단하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빌리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커시브하게 설계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XT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스테이트인 XT-1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확률 분포를 일부러 XT-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뜯어주는 겁니다. 다만 요 Z1부터 T-1, U 1부터 T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여기서 우리는 Law of Total Probability를 이용해서 단순히 XT-1을 이용해서 테크니컬하게 체인지를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Observation과 Control은 그대로 두고 Observation과 Control은 그대로 뒀죠. 그대로 두고 XT-1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매스매티컬하게 테크닉으로 한번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크오브 어썸션을 적용을 해줄 겁니다. 여기 요 앞부분 친구에 대해서 적용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친구들을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스테이트는 과거 observation에 대해서 받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즉 과거 observation이 오히려 현재 스테이트에 따라 observation이 스테이트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과거의 observation이 어찌저찌 변한다 하더라도 현재 스테이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깔끔하게 날려줄 수가 있어서 Z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이 컨트롤 친구들 중에 현재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의 컨트롤만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움직이고 북을 치고 박을 치고 했었던 그런 과정들은 현재 스테이트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과감하게 U를 1부터 T-1까지의 모든 컨트롤 인풋들을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테이트는 과거 스테이트와 현재의 컨트롤에만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다이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 뒷부분 텀을 한번 보시면 xt-1, 즉 과거 시점에서의 스테이트는 1부터 t-1까지 observation과 1부터 t까지의 컨트롤 인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ut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 현재 컨트롤 인풋인 ut는 과거의 스테이트인 xt-1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즉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u가 1부터 t까지 있는 term 중에 t를 하나 날려버리고 1부터 t-1이라고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크업 어썸션을 한 번 더 적용을 해주면 더 깔끔하게 필요 없는 term을 날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 probability의 뒷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P, XT 바 Z1부터 T, U1부터 T라고 구성되어 있는 요 친구들을 T-1으로만 바꿔준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간단하게 T를 T-1으로 바꿔주면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뒷부분을 belief xt-1에 대한 belief 펑션이다 라고 작성을 해줄 수가 있죠. 즉 적분안의 요 뒷부분, 특정 부분을 보면 처음 정의했던 belief와 t만 타임스탬만 바뀌고 형태는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학적 트릭들을 여러 개 적용을 해주면 리커시브한 형태로 기존에 정의했던 이 belief 펑션에 대한 식을 리커시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수식적으로 여러 트릭을 적용해서 베이스 필터를 리커시브한 폼으로 만들어준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끝나지 않고 베이스 필터의 개념적인 베이스 필터를 어떻게 컨셉추얼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개념적으로 한번 분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컨셉으로 한번 뜯어볼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뒷부분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에다가 belief xt-1에 연산을 해주는 이 뒷부분입니다. 자, 잘 보시면 우리가 belief xt-1이라고 해서 이전 타임스탬프에서 얻어냈던 스테이트에 대한 belief 펑션에 모시기라고 되어 있는 요 오퍼레이션을 특정 수행을 해서 하나의 예측을 해준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스테이트의 정보에 특정한 오퍼레이션을 해줬을 때 일종의 belief bat xt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 대한 예측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되게 컨텍스추얼하게, 그냥 약간 인투이티브하게 한번 보자면 이 과거 시점 바로 직전 시점에 대한 빌리프 정보에다가 빌리프 정보에 현재 바로 움직여준 컨트롤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해주면 현재 XT에 대한 스테이트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과거 스테이트 정보에 현재 컨트롤 뭔가를 녹여주면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belief 펑션의 예측값이라고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예측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prediction step이라는 개념적으로 첫 번째 개념적 분리를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앞부분에 아까 북치기 박치기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 앞부분에 이전 타임스탬의 xt-1에 대한 belief 펑션에 무언가 처리를 해주는 이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부분을 모션 모델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스테이트에 현재 우리가 움직여주는 컨트롤 인풋, 이 모션이죠. 움직임을 정해줬을 때 어떻게 xt의 분포가 달라지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리커시브한 포뮬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과거의 스테이트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오퍼레이션, 즉 모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컨트롤을 기본으로 한 무언가 이렇게 약간 향료 같은 걸 뿌려주는 거죠. 무언가의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현재 상태에 대한 빌리프, 추정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앞부분을 잠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뒷부분을 이렇게 belief by xt라고 작성을 했을 때 앞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잘 뜯어보면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을 때 observation에 대한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뜻이죠. 즉, 잘 생각해보면 이 뒤에 있는 belief by xt가 이 xt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prediction 스텝을 통해서 얻어낸 이 정보가 belief by t로 주어졌을 때 observation에 관련된 모종의 가루를 한번 쳐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스테이트에 대한 빌리프를 알 수가 있다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약간 인투이티브하게 접근을 해보는 관계입니다. 즉 다시 한번 가보자면 prediction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빌리프 펑션에 observation을 기반으로 한 모종의 이게 처리를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주면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빌리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딕션 스텝에서 나온 위치 정보를 뭔가 observation을 이용해서 조정해 준다라는 관점에서 이 단계를 correction step이라는 개념적으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전에 추정한 확률 분포를 observation으로 조정해 준다라는 의미로 observation 모델이라고 여기 앞부분을 의미를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이스 필터를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분리를 해보자면 앞부분에서 나왔던 prediction step 그리고 뒷부분에서 correction step까지 이어지면서 전체 최종 스테이트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다까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recursive한 폼으로 만든 베이스 필터를 개념적으로 분리를 해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베이스 필터는 어디에 쓰이는가 라는 그 활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 베이스 필터는 무언가 이것 자체로 구현체가 된다기보다는 수학적인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뒤에서도 더 너무 잘 다뤄주시겠지만 뭐 칼만 필터 혹은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아니면 파리클 필터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필터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수학적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 다른 가정들을 추가해서 여러 구현체, 교수님은 이제 강의에서 realization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필터들의 기반 컨셉이 된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모션 모델과 observation 모델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정의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강의에 따르면 칼만 필터와 익스텐드 칼만 필터의 경우 parametric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파리클 필터의 경우 non-parametric하게 우리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뿌려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낼 때 우리가 베이스 필터의 철학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강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베이스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너무 잘 다뤄주신 뭐 칼만 필터나 EKF 아니면 파리클 필터 같은 내용에 기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이렇게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구나에 대한
기본적 철학적 접근 혹은 더 나아가서 수식을 통한 유도 과정으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지 알아보는 의미로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